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기당 계산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 조건 내에서 전기당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문제를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전기당은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한번 시도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목적 자체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전기당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경이 A이고 외경이 B인 동식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여기 있는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내경은 지금 요만큼이 A일 테고, 그리고 외경 B는 여기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만큼이 B일 거예요. 그리고 동식구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중심이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가 있는데, 전하는 지금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냐면 A와 B 사이에 최적전화 밀도 루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빗금친 부분에 이렇게 최적전화 밀도 루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전기당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내에서 전기당을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법칙을 사용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전하 자체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기당을 구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근데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당의 선속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안쪽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 안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전기당을 분석을 하려면 기준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면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우시안 서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면 안쪽에 있는 전하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를 지금 전기당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우스면을 첫 번째 A보다 작을 때로 잡고, 두 번째 A와 B 사이에 있을 때로 이렇게 잡고, 세 번째는 B보다 더 멀게 먼 이 공간 내에서 전기당을 구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가우스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보면 돼요. 원을 그렸을 때 실제는 얘가 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 최적전화 밀도가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 감싸는 구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잘 심도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바로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하라고 하는 거는 가우스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안쪽에 전하 분포를 고려를 해서 여기에 전기당을 답변을 하라라고 하는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부터 여기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 구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만큼에다 쓸까요? 첫 번째 구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우스면까지 거리를 이렇게 R로 쓰고, 이게 A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었듯이 이만큼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 내에서는 전기당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전기당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총전하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전기당이라고 하는 게, 총전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만큼 구간 내에서는 총전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전하는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총전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안쪽에 총전하가 0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고로 전기당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구간 내에서 이렇게 전기당을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이렇게 기준면,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두 번째 구간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원을 이렇게 둘러싸봐요. 자, 그랬을 때 구간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이 구간 내에서 전기당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거냐면, 아까 이쪽에서도 안쪽에 있는 전하를 먼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쪽 안쪽에 있는 전하 쪽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 전기 선속 쪽을 고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을 이렇게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거예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게 묘하게 기억이 더 잘 나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기억법에서도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여기를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깨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룰로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쪽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이 있고 그리고 그 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총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총전하라고 하는 텀은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이쪽에 유전율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밖으로 빼주고 여기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지금 총전하는 얘가 최적전하 밀도가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형태냐면 최적적 분의 형태일 거예요. 그러면 최적적 분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최적전하 밀도가 존재를 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최적 적분의 요소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최적 적분을 이렇게 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이제 그대로 논리전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최적 전하 밀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얼마를 줬냐면 여기서 로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 로는 상수인 거죠. 상수니까 요 적분에서 앞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꼴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남는 거는 여기에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최적적 분의 형태가 남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요만큼만 남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쯤이면 최적적분 요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R제곱에 사인 세타에 dr, d세타 그리고 또 하나 d파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도 구간을 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0부터 2파이까지일 거고 그리고 여기에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0부터 파일 거고 그리고 여기에 r은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고려를 해줘야 돼요. 조금 이따 결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얼마큼이냐면 이만큼에 관련되는 양. 그러니까 사인 세타, 여기 d 세타, d 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입체각이다라고 놓고 그 앞에 적분이 있으니까 다 적분한 값이 이거는 여러 번 계산을 해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4파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직접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요 4파이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는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이 있고 4파이도 상수니까 앞으로 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가 있네요. 그리고 남은 구간은 이렇게 인테그랄이 있고 남은 적분 요소는 거리의 제곱이 있고 dr/꼴로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까 여기에서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나요?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정을 해보라고 했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구간 자체가 2번 여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A부터 R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수식을 풀어나갈 때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총전하예요. 총전하. 그렇죠? 총전하가 분포하는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여기에서 봤듯이 지금 요 A보다 반경이 A보다 작은 공간 이 공간에서는 여기 비금치지 않은 공간 여기에서는 전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전하는 어디까지 분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요 조건 내에서는 A부터 R까지 여기가 가우스 서페이스 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부터 R까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적분 구간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A부터 R까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적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는 금방 할 테니까 여기를 그냥 지금은 차근차근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여기가 4파이 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여기 뭐 적분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냥 하나하나 논리를 전개를 하면은 R 제곱을 적분하면은 3분의 1 R 3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R의 3승꼴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구간 자체는 A부터 R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있을 테고 여기에 4파이 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R의 3승 빼기 여기는 여기 3이라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빼서 쓸게요. 여기 상수꼴이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여기를
3하고 유전율로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 3분의 1, 그럼 앞으로 빼서 쓸게요. 이쪽은 거리에 대한 텀으로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A의 3승꼴로 이렇게 빼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유전율을 포함한, 여기 유전율을 포함되어 있죠? 이게 총전화예요. 총전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1번식으로 이렇게 놨어요. 1번식으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두 번째, 여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거를, 두 번째를,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이쪽을 1번으로 썼으니까, 여기를 1의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1번의 프라임, 그리고 2번은 굳이 여기 값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다가 2번을 쓸게요. 2번에 헤라라고 해서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이 부분. 그러면 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여기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얘가 어떤 뜻인 거냐면 일렉트릭 플럭스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를 E 플럭스라고 이렇게 쓸게요. 전기 선속이에요. E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E자예요. 일렉트릭 플럭스예요. 일렉트릭 플럭스 개념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도 여러 번 계산을 했어요. 이 식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전기당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이쪽을 여기에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자체는 1로 바뀌니까 없애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개념 자체가 지금 전기 선속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여기는 우리가 면적분을 뜻하는 거예요. 면적, 적분을 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가우스면을 여기에 있는 S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를 전기당이 뚫고 나올 거잖아요. 그 전기당을 E라고 놓고 나면은 2에다가 S를 곱한 바 전기당에다가 면적 S를 곱한 값이 전기 선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선속을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면적을 잘게 잘라서 면적 벡터로 만들고 전기당은 원래 벡터였었고 둘 사이가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전체 면을 다 감쌌기 때문에 여기가 단일 폐곡면으로 감싸세요 해서 적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 자체가 어떤 거냐면 면적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에 면적 적분이 돼요? 가우스 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구인 거죠. 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가 구는 이제 여기도 여러 번 적분을 해봤으니까 이제 값을 직접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4파이 R의 제곱꼴로 여기 제곱이에요. 제곱. 구의 표면적 가우스면이 둘러싼 구의 표면적이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전기당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2번식으로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3번 드디어 전기당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는 이쪽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제 3번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1번씩하고 그렇죠? 1번씩하고 2번씩이 같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전기당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당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4파이가 있고 여기 4파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4파이는 약분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꼴이 남는 거냐면 아래쪽에 보면은 3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고 그리고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R 스퀘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R 제곱꼴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위쪽은 4파이는 약분됐고 로만 남아요. 여기는 로가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이쪽 텀이 남네요. 여기는 R의 3승에 마이너스 A의 3승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R 제곱이 있고 여기는 R에 3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 정리를 해서 써줄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꼴이냐면 3 입실론 제로에 여기가 로가 남고 여기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는 R만 남고 마이너스 R 제곱에 A의 3승꼴이 이렇게 남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전기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벡터 형태로 써주게 되면은 벡터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지름 방향이에요. 지름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단위 벡터를 A, R 벡터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는 단위 벡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구간에서 전기당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했어요. 아까 여기가 첫 번째 구간에서 구한 전기당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게 남았어요? 이제 세 번째 구간이 남았겠죠? 바로 이 세 번째 구간에서 요거 가우스면을 B보다 크게 잡았을 때 이때 다시 전기당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여기쯤에다가 이제 세 번째 구간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가우스면까지의 거리가 B보다 클 때, 다시 말해서 최외곽 바깥 공간에서 전기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 유형탈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1번 프라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안쪽에 있는 총전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우리가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두 번째 구간에서 계산했던 거를 우리가 똑같이 활용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쪽에서 먼저 계산을 했으니까 같은 형태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입실론 제로에 4파이 로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4파이는 여기 있는 입체각에서 구했고 로라고 하는 자체는 적분 상수가 적분 최적전화 밀도가 로라고 했기 때문에 로로 여기 최적전화 밀도를 로로 바꿔 쓴 그 로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는 아까 여기 입체각으로 정해서 4파이로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거리에 대한 적분 요소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R 스퀘어가 있을 테고 DR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적분 구간을 정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조건 내에서 적분 구간은 어떻게 정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만 결정을 하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 의미가 총전하가 있는 데예요. 총전하를 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하가 있는 데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이 구간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크게 유리구를 감쌌어요. 그랬을 때 안쪽에 있는 전하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전하라고 하는 거는 A부터 B까지 있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감쌌을 때 실제 전하는 A부터 B까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구간을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A부터 B까지 써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있을 테고 4파이 로는 그대로 있을 테고, 여기도 적분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한 번 했을까요? 여기는 3분의 1 R 3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값을 넣으면은 3이라고 하는 값은 앞으로 튀어나올 테고, 그러니까 여기를 약간만 옮겨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는 3을 먼저 써주고 입실론 제로를 쓰고, 그리고 여기에 B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B의 3승꼴이 될 테고, 그리고 A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A의 3승을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되겠네요. 이 식을 우리가 여기를 1번씩, 2번씩으로 썼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3번씩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 전기장. 그러면 전기장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 구한 여기 3번씩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먼저 구한, 어차피 이게 전기장의 플럭스를 만든 걸 테니까 여기가 한번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씩과 같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벡터의 형태로 한 번에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네요. 이 식으로 여기를 나누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4파이만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꼴이 갖는 거냐면 3 입실론 제로가 있고 여기 R 스퀘어는 그대로 남죠. R 제곱이 그대로 남고 위쪽에서는 로만 이렇게 살아남고, 그리고 이쪽은 B의 3승 마이너스 A의 3승꼴로 이렇게 남고, 그리고 여기를 단위 벡터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돼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외곽 공간에서의 전기장, 바깥 공간에서 전기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결론이니까 이렇게 구루라고 하는 걸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렇게 동심구가 있을 때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구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우스 법칙을 써서 구간을 나눠서 적분 구간만을 조심을 해야 돼요. 적분 구간은 여기 의미 자체가 총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우스 면이 포함하는 안쪽에 총전하라고 하는 구간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분 구간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총전하가 있는 데까지의 구간을 적분 구간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적분 구간만을 조심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의미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총전하라고 하는 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전하가 분포하는 데까지예요. 그것만 이렇게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자, 이제 지금쯤이면은 전기장을 이제 잘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혹여라도 아직도 조금 숙달이 안 됐으면은 몇 번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틀림없이 잘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기당을 구한 다음에 이제부터 어떤 걸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전기당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첫 번째 이렇게 전기당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주고 나서 두 번째 만약에 전위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구하라라고 한다면 도대체 전위라고 하는 일렉트릭 포텐셜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 하는 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한번 논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래야 옆에 빨간 색깔 글씨를 써서 두 개가 헷갈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여기를 전위를 구할 수가 있냐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기호는 V로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는 어떤 형태냐면 위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구한 각 구간에 전기당이 들어가요. 전기당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도트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거리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전위는 거리만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거리에 대한 적분 요소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무한대에서부터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전기당을 적분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전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도 이렇게 박스를 묶어줄게요.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부터 한번 전위들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전위를 구할 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서 전위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수고들 많이 했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